그래서 그냥 지금 맘 놓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지? 맘 놓고 그냥 막 몰라 집에 가서 보지 뭐 이거 아니죠? 지금 집에 가서 보고 지금도 보고 집에서 보면 오히려 좋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 오펜하이머 보고 왔거든요. 영화. 근데 일요일 날에. 그래서 봤어요. 안 봤어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이미 뭐 얘기는 다 알죠. 역사가 스포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화 사도 보러 갔는데 스포일러 했다고 막 찡찡거리는 거 똑같은 거. 야 사도 죽는데 스포일러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 막 요새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든지 물리학 박사 김상훈 막 요새 그런 TV 과학자들 TV 나와가지고 막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막 오펜하이머 설명하는 걸 보고 봤어요. 선생님도 안 보고 봤으면 졸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중에는 너무 지겨워가지고 막 졸 뻔했는데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어떤 이제 부부신 것 같았어. 나이 좀 있으신 부부시다가 와 역대급으로 재미없다 이러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막 뭔 소린지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막 3시간이라면 러닝타임이 길긴 하더라고요. 3시간.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냥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 한 과학자의 고뇌가 깊게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이과죠. 네? 이과죠.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이거예요. 선생님 과학 좋아해요. 과학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다고요? 과학 완전 재밌는 거. 물을 끓이면 왜 보글보글 되겠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있어. 자, 봅시다. 그럼 이제 그러면 x랑 a의 합집합이 x래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x가 더 큰 거야. 그럼 a라는 집합이 x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x랑 교집합 b의 여집합 b 여집합이랑 x가 교집합 x라는 얘기는 x가 b의 여집합이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럼 b의 여집합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3, 4, 5가 아닌 거 1, 2, 6, 7, 8 그럼 x라는 집합은 a의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a가 x 안에 쏙 들어갈 거니까. 그쵸? 그러면서 b의 여집합인 1, 2, 6, 7, 8 중에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 2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b의 여집합 얘네들 x가 무슨 뜻이야? b의 여집합 얘네들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모든 x가 될 건데 그 중에서 뭐만 따져야 돼? a를 꼭 가져가는 1하고 2를 원소를 꼭 가져가는 부분집합들만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 1을 꼭 가져가야 돼. 얘네들 빼놓고 얘는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얘네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2의 몇 제곱? 세제곱? 8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전체 집합 U가 A, B, C, D예요. A, B, C, D의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래요. 자, 그럼 이거는 A차 집합 P. A차 집합 P가 뭐라는 얘기야?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은 자, 원소 A만 딱 갖고 있어도 괜찮겠죠? 이렇게만 있어도 괜찮겠죠? 대신에 이렇게 되는 순간 B라는 집합은 원소 A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요? 여기에 원소 A가 들어가면 A차 집합 B, A에서 B를 빼는 건데 수모자 A 같이 빠져야 돼. 그럼 여기 원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꼭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B가 만들어지는 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B예요. 근데 원소 A를 가지면 안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3개니까 얘 2의 몇 제곱? 세제곱. 뭐야? 8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A가 어떤 집합이 될 수 있어요? A가 A, B가 될 수가 있겠죠. A, B라는 집합이 된다 그러면 B의 집합은 누가 들어가면 안 돼? A가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누군 꼭 들어가야 돼요? B라는 원소가 꼭 들어가 있어요. B라는 원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B라는 원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원소 차집합돼서 빼줘서 A만 남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체 집합 중에 부분 집합들이 될 수 있는 건데 A라는 원소는 들어가면 안 되고 B라는 원소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럼 얘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몇 제곱? 2의 제곱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뿐만 아니라 AC도 같은 말, AD도 같은 말이 되겠죠? 똑같은 관계가 되겠죠. 그럼 얘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12개 이렇게. 그 다음에 A 집합이 이제 3개일 때 원소짜리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럼 A라는 집합이 이번에 A, B, C가 됐을 때 그럼 A, B, C가 됐을 때 B라는 집합은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안 되는데 이제 누구를 무조건 가져야 돼? B랑 C를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럼 B랑 C는 무조건 있다고 파악하고 D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지면 되겠죠? 몇 가지 나오겠어요? 2가지가 나와요. 2의 1제곱 2가지가 나오고 그거대로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A, B, C 아니라 A, B, D도 될 거고 A, C, D도 되겠죠. 똑같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A라는 집합이 A, B, C, D가 됐을 때 A, B, C, D가 됐을 때는 B는 A만 남기고 다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개. 그럼 8개, 12개, 6개, 1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서 27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못 받겠네요. 자, A 1, 2, 3. 자, A라는 집합의 기호 앞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합 A의 앞에 n 수로 n 돼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집합 A의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 방법이었어요. 기호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원소의 개수 다 더하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요. 그러면 A 집합이랑 B 집합에 공통으로 겹쳐 있는 원소가 중복으로 2번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집합을 사용할 때는 원소들이 중복되는 거는 그냥 하나로만 생각해서 쓰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번 세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세야 돼. 2번 셌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합이 이렇게 2개가 아니라 3개의 합집합일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었었죠.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됐을 때 옆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같이 설명을 해보면 A, B, C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A 합집합 B A 원소 그 다음에 B의 원소 C의 원소 걔네들을 다 더하면 A와 B 중복됐으니까 A 교집합 B를 빼줘야 돼요. A 교집합 B 때 빼야 돼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B 교집합 C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빼고 보니까 여기 지금 A 세면서 한 번, B 세면서 2번, C 세면서 3번 다 셌는데 여기 B 끊친 거 빼면서 한 번 빠졌어. 3번 중에서 한 번 빠졌어.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중에서 한 번 빠졌어. 그 다음에 3번 중에서 2개 빠졌어. 마지막에 얘 빼도 다 뺐어. 그럼 지금 3번 겹치는 여기 부분, 여기는 완전히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세야지.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다시 마지막에 더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2가지 공식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 위에서 3번째 거 있잖아요. 이거요? 네. 네. 저거 그렇죠.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 나열하는 문제들은 그 집합처럼 얘기가 안 나오고 막 무슨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집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19분 문제 빈출되어 있죠. 210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전체 학생 U가 12명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212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해보면 됩니다. 자, 문학체험, 역사체험, 과학체험. 문학체험이 A, 문학이 A야, 문학이 A. 그 다음에 역사체험이 B, 역사체험에다가 B 이렇게 써주시고, 과학체험이 C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읽어봅시다. 문학체험을 신청한 학생 몇 명? 80명. 그 다음에 역사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몇 명? 90명. 네, 90명. 그 다음에 C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학체험과 역사체험을 모두 신청한 학생. 그럼 A 교집합 B 여기를 전체 신청한 학생은 몇 명이 된대요?
45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바깥에 A, B, C 말고 나머지가 여기가 12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 C를 다 더했을 때 몇 명이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게 12명이니까 200명이 나와야 돼요. 200명. 그죠? 200명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 과학 체험만 신청 학생. 그럼 과학 체험만 신청 학생은 어디냐면 C가 과학 체험인데 과학만이야. 과학만. 그러면 B랑 A랑 겹치지 않는 부분 여기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은 A, B, C 전체에서 누굴 빼주면 되는 거야? A, B 합집합 빼주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A, B, C 전체는 몇 명이었어? 200명이었어요. 200명. 그럼 200명 중에서 누굴 빼주면 되냐면 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A 합집합 B를 빼줘야 되는데 A 합집합 B는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요? A 몇 명? 80명. B 몇 명? 90명. 근데 이렇게 해주면 170명이에요. 근데 둘이 겹치는 부분 두 번 센 거잖아요. A 합 더하기 B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빼줘요? 45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실생활 풀어주는 거예요. 활용 문제.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170에다가 45 빼주니까 125. 그래서 75. 답은 7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뭐 최소값, 최대값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대값, 최소값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20번 볼게요. 20번을 보시면 두 전체 집합 U에서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이때, 자, U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냐면 30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야? 15개. B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야? 22개예요. 자, A랑 B만 이미 더해도 얼마냐면 37이야. 그쵸? 37이에요. 37.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A 교집합 B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앞에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되어 있는데요. A 집합 B 집합이 무조건 겹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U라는 전체 집합은 30개인데 여기는 30개인데 A 합집합 A랑 B만 이미 더해도 30을 넘어버려. 37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이 7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떨 때야? 정확하게 A 합집합 B 바깥에 있는 여집합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확하게 7이겠죠. 맞죠? 근데 여기 바깥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라도 있어. 그럼 여기 A 합집합 B는 몇 개가 되냐면 29개가 돼요. 그럼 37니까 여기 될 수 있는 건 몇 개 돼야 돼요? 8개로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에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얘의 교집합의 개수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얘의 최소값을 받아. 제일 작을 때. 그럼 바깥에 있는 게 숫자가 아무도 없을 때 제일 작은 거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값 7이 되는 거야. 7. 이렇게. 그래서 왜 최소값이라는 걸 물어보는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A 합집합 B의 여집합 A랑 B의 합집합이 아닌 다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보값이 없잖아요. 정보가 안 준 것뿐이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만약에 10이야. 그러면은 지금 A 합집합 B만은 얼마가 나와야 돼? 20이 나와야 돼. 왜냐면 전체 집합 30이니까. 근데 둘이 더했을 때 37이면 겹치는 부분 뺐을 때 2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7이 돼야 돼.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1번 아니 21번이 아니에요. 22번, 23번들도 문제에 이어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1번하고 24번만 해볼게요. 23번은 혼자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내가 오늘 답지 준다 그랬죠? 이따가 꼭 답지 받아가세요. 자, 21번입니다. 21번.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학생 수가 몇 명? 학생 수가 50명이에요. 50명인 학급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할 때 국어가 30명. 그럼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전체가 50명. 그럼 국어를 A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를 좋아하는 애다가 밑줄 쳐놓고 집합 A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집합 A가 30명. 집합 A가 30명. 그 다음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36명.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 36명. 그럼 얘네 둘이만 더해도 이미 몇 명이에요? 66명이에요. 66명.
그러면은 지금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값은 m, 최소값을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더해서 66이니까 그렇죠? 16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16이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요?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을 때가 16이니까 점점 더 늘어나면지만 점점 많이 겹쳐져서 숫자가 점점 올라갈 거야. 근데 올라가봤자 최대로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A가 B에 들어가, B가 A에 들어가. 원소의 개수가 이미 36 더 커. 그럼 A가 B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마지막 최대인 경우죠. 그러니까 A랑 B랑 겹쳤을 때 제일 많아봤자 결국 많아봤자 얼마야? 30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30, 최소값은 16. 그래서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4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4번이에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이에요.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조건 어떻게 따지냐면 A 교집합 B가 뭐냐면 3, 5예요. 그 다음에 자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얘가 1, 7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 써먹읍시다.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그러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그림으로 굳이 표현해보면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1, 2, 3, 4, 5, 6, 7, 8 중에서 A 교집합 B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5랑 3이 되는 거고 A 합집합 B에 바뀌는 부분이 1, 7인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나머지 지금 5, 3 얘기했고 1, 7 얘기했어요. 그럼 2, 6, 8이 적절하게 여기에 해당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원소의 모든 합을 x라고 했을 때 자 여기 sx가 무슨 얘기냐면 sx가 집합 x의 원소들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x라는 집합이 1, 2다. 그러면 s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예요. 1하고 2 더해서 3.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지금 sa가 sb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미 기본적으로 sa랑 sb 중에는 5랑 3이랑 원소를 무조건 필연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8이 무조건 둘이 더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아까 나머지 원소 2, 6, 8을 적절히 나눠 가져가서 계산이 2배가 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2배가 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에 지금 원소가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딱히 수식적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그 어차피 숫자 3개밖에 없으니까 적절하게 나눠가는 거 몇 개만 해보면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이제 파워 돌리면 돼요. 네. 근데 4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주면 되냐면 지금 2랑 4 있죠. 2랑 그래서 지금 여기에 2, 6, 4가 들어가고 여기에 8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2, 6, 4 16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12네. 16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2. 그럼 안 되고요. 2, 6, 4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86? 286 4 이것도 안 되는데
6이랑 보면 14. 근데 조심해. 여기까지 다 더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6, 24. 24. 여기는 12. 되네. 되네. 이거 되네. 그렇죠? 그럼 A는 2, 8, 6 들어가야 돼. 2, 8, 6. 여기 2, 8. 그럼 B는 뭐가 되는데?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S의 값은 얼마다? 2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자, 36페이지 보시면 핵심 개념 살피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핵심 개념 살피기를 보시면, 자, 명제 나와 있는데, 명제라는 것은 뭐였어요?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뭐 문장이라든지 식을 명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또 그런 영상 찍고 있을 거 하지 말아야지. 또 선생님 옛날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헛소리했다가 이제 속으로 욕했겠죠? 아니요? 네. 아니죠? 그러면 분기라고 한번 해보시구나. 선생님 왜 벌써 웃으면 어떡해? 선생님은 티를 내고 있다고요? 선생님은 잘생겼다. 명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요. 그렇지? 짜증나.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가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나 잘생겼다고 얘기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명제 아니야. 아니야. 정확하게 x 더하기 1은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고 자연수 x는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항상 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명제고요.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소문자 P, Q, R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뭐였냐면 조건은 x 플러스 1이 7이다. 이거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명제는 정확하게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도 PQ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제의 부정, 그 명제의 부정은 뭐 예를 들어서 일은 자연수이다. 자, 일은 자연수이다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명제의 부정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은 정수다 이렇게 하는 게 부정이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다. 자연수가 아니다 얘기하는 게 부정이죠. 그래서 P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호를 어떻게 해? not P. 그래서 물결 표시로 얘기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조건의 부정도 not P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반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밑에 2번에 3번 동그라미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있어요. 진리집합은 뭐냐면 조건 PQ에 따른 참이 되게 하는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명제 P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1하고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에 대한 P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대문자 집합이니까 1, 3 이게 바로 진리집합.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조건이죠. 이건 조건이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 1하고 3밖에 없잖아요. 그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 그러면 진리집합 P고 그럼 명제 아닌 거 not P. 그럼 얘 명제해주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누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럼 이제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서 또는 P 또는이에요. 또는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합집합이고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모든 어떤 내용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모든 어떤. 자, 모든 x. 똑같은 말이 임의의 x. 실수 전체 x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x. 자,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의 부정이 그래서 어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의 부정이 모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뭐다라고 했을 때는 걔가 참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참여해야 돼. 그러면 거짓을 보이기가 쉽죠. 뭐만 보이면 돼? 아닌 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의 말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모든 everything 모든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그냥 하나만 돼도 돼. 다른 거 되는 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이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만 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이 거짓이 되려면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명제로 바뀌는 거예요. 조건과 조건이 합쳐져서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되면 명제로 바뀌는 거고요. 항상 그러니까 참인 명제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짝대기 2개 이렇게 화살표 짝대기 2개를 표시하는 거죠. 그럼 진리집합에서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대문짝 P, 조건 Q에 대한 대문자 Q 이렇게 되었을 때요. 화살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냐면 이 화살표 끝에 거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분집합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 가는 쪽으로 입 벌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참인 거를 보일 때는요. 이 조건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인 걸 보이려면 진리집합 P가 Q에 쏙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이면 얘가 참인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더 나와 있는데요.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가지고 넘어가 보죠. 13번 또 기출문제 해봅시다. 13번 자 39페이지 13번 자 명제 K-1이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이 인 어떤 이거 인 어떤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참이다? 에 대하여 글씨 진짜 못 써. 뭐가 참이에요? 뭐야 이다. 이게 참이 돼야 된대요. 자 이거 그럼 어떤이에요? 어떤 x가 k-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x 중에서 하나라도 이게 만족하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얘네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라도 붙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붙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도 그럼 k 플러스 3이 돼서 하나라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렇게 그린 것과 같이 k 플러스 3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k 플러스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있잖아요. k-1하고 k 플러스 3이가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요. 그치? 구간이 4라고 보시면 그럼 2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 4가 2를 이렇게 감싸는 순간이 있을 거죠. 이래도 겹치는 게 무조건 있으면 되는 거야. 겹치기만 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이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k-1이라는 애가 0보다 작으면 즉 k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주면 돼요?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해서 조금이라도 겹치기만 하면 돼요. 0보다 크면 된다. 자,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도 괜찮아요. 0이랑 겹치는 순간에도 x가 0이니까 여기 0이 돼도 얘가 0이 돼도 0 들어가잖아. 그쵸? 어떤 0이라는 x가 만족해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k가 -3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이게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0하고 2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k-1이 이제 0보다 클 때 k-1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럼 k-1이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 2를 넘어가면 얘가 2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2를 넘어가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k-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k-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가 3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네 둘이 딱 겹치면 1쏙 딱 레고처럼 딱 맞아 떨어져서 결국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럼 총 몇 개예요? 3개? 선생님 왜 K보다 작아야 돼요? 뭐가요? 이거요? 이거요? 그게 처음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k-1만 얘만 기준을 잡아서 k가 0, k-1이 0보다 작으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좀 더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겹쳐야 되니까 k 플러스 3이라는 애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럼 선생님 2보다는 왜 안 따져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 구간 뭐라고? 4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k-1이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면 어차피 4니까 2를 다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 누구만 따지면 되냐면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미 그냥 이것만 만족을 시키면 무조건 겹치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겹치는 거 상관없어. 그런데 점점 커져서 그냥 여기 0에 가까운 이 상태에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겹치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K-1이 0보다 작으면은 K 플러스 3 망고도 그 범위를 안 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면은 0이랑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k-1이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도 있겠지만 더 작은 쪽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간이 4니까 마이너스 4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겹치는 순간에 언제면 이 정도까지 와야 겹치게 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k 플러스 3이라는 애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k-1이 0보다 작으면서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겹치는 게 무조건 있다. 그래서 대전제로 k-1이 0보다 작을 때는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전제가 뭐냐면 k-1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을 넘어갈 수는 없어 얘가. k 플러스 3이 계속 0보다 크다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클 때가 언제까지를 파악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여기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도 마찬가지. k-1이라는 애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데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면은 여기 2하고 0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는 어차피 얘 범위가 더 길기 때문에 무조건 겹쳐. 근데 2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안 겹치지. 그러니까 얘는 누굴 넘어가면 안 돼? 0보다 크면 크는데 어딜 넘어가서는 안 되냐면 2를 보다를 넘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된다니. 그래서 이거 겹치는 부분 대전제랑 내용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제 공통 부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을 보시면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여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럼 어떤이랑 모든 얘기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고 이거 우리 다음 페이지에 19번만 같이 해볼게요. 19번. 자, 19번만 같이 해볼게요. 19번. 자, 19번 보시면 지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아까는 우리가 처음에 집합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명제, 조건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왜? 조건하고 명제에서 무슨 집합? 진리 집합이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P 조건이 지금 x-3이 너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부등식상에서 우리가 P라는 n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집합이 수들의 모임이니까 얘를 그냥 진리집합 P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부터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Q. Q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가 4보다 크대. 그럼 X는 4보다 커. 그러면은 여기. 얘가 바로 Q가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 Q.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마지막
R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절대값 x-1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마이너스 2 절대값 x-1 이렇게 풀어지면서 플러스 2. 그럼 1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빨간색으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기억. 아까 이 화살표 모양이 참이 되는 걸 만족시키려면 이 포함관계가 만족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P면 Q이다. 즉 진리집합 대문자 P가 소문자 Q에 화살표 쪽으로 입버리는 거야. Q가 P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기억은 땡 탈락.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은 P면 뭐이다? R이다. 그러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R에 쏙 들어간다. P가 R에 쏙 들어가는 건 괜찮네요. 그쵸?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은은 괜찮아요. 미은은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문자 R, 소문자 R이 not Q에 들어간다. R이 not Q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not Q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대문자 R 진리집합 R이랑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Q의 여집합은 Q가 아닌 거 여기 색칠 안 되어 있어요. 그럼 Q의 여집합은 색칠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R이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는 거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참인 거 확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뭐 이걸 다 하진 못했지만 그 유형 6까지 명제학 조건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죠? 지금 줄게요. 답지. 빠른 답지만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